국회가 마비된 지 50일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 좀 하자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오늘 복귀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약 21만 명이 청원했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서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6년 총선 공약으로 나온 게 이 국민소환법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분이 바로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20대 국회 처음으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네. 요즘 모시는 의원님들은 다 지역구를 한 번씩 읊고 예, 선거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네. 분당을의 김병욱 의원님. 지금 국민소환법에 대해서 관심들이 사실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묻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그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에 워낙 그 국회 공전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일하는 국회의원들 이거 직무유기 아니냐,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난번에 국민소환법을 공약으로도 내세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들어보니까 축구 얘기하더라고요. 예. 네, 축구처럼 우리 정치가 빵 뚫려야 되는데 정말 그렇지 못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지역구든 비례의원이든 선출을 해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염원과 바람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임기 동안에는 이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는 게 현재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사법적인 판단이 아니면 다음 투표일 선거일 예. 때 이제 판정을 내리는. 예. 그래서 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못하거나 네. 그런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예. 그 방법이 이제 소환이라는 방법이고 네. 우리가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단체장이나 시도의원들도 주민소환제가 있는데 유일하게 국회의원만 같은 선출직인데 왜 없느냐. 그게 이제 국민의 물음이고 네. 저는 우리 국회가 이제는 응답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에 들어오시자마자 지금 첫 번째 발의한 게 이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준비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때 예. 근데 사실 공약 때는 얘기를 하지만 예. 이제 의원이 되고 나면 기득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예, 그러고 나면 사실 이렇게 슬쩍 지나가 볼 법도 한데 그거 추진하실 때 예. 누가 같이 공동 발의해 주셨어요? 우리 초선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 예. 여러분이 하셨어요? 예. 우리가 발의를 하려면 10명 이상이 10명, 발의를 해야만이 발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이라는 데가 원래 민주당의 옛날에 험지였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항상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들어가면 너도 바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레짐작도 하시고 그리고 또 가짜 뉴스도 많이 나돌죠. 뭐 하루만 일해도 연금이 나온다는 등 그다음에 비행기 공짜로 탄다는 등 그다음에 뭐 연봉이 매덕된다는 등 이런 나도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보듬어 안을 거냐.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라도 좀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발의하고 네. 이것을 통과시키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공약에 내걸었고요. 예. 공약 내건 이후에 국회 들어와서 저희 보좌진들과 상의해서 가장 먼저 발의를 하게 됐죠. 발의하셨군요. 예. 그렇구나.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좀 짚어보고요. 예. 지금 보니까는 국민소환제하고 함께 내걸었던 공약 중에 하나가 왜 봉급 50% 반납한다는 거였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와 국회의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옳든 그르든을 떠나서 주민과 국민이 원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네. 의지의 표현으로 공약을 내걸었고요. 예. 제가 뭐 쑥스럽지만 네. 질문하셨으니까 예. 사랑의 열매 있잖아요. 사랑 예, 공동 예. 모금회에 네. 1억 원 약정을 해서 지금 거의 다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두 1억 원 가지가 제가 약속하고. 국회 신뢰 회복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에 관련돼서 공약을 내걸었고 네. 국회의원 되자마자 지금 차근차근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공약이고. 이 50% 반납 공약은 혼자만 얘기하셨나요? 아마 공약으로 내건 건 저 혼자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이전에는 공약 또는 회계 중에 국민들이 비판이 있으면 세비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네. 얘기들은 지금도 언론을 뭐 한 번씩 통해서 나오잖아요. 예. 뭐 문제 있으면 그럼 요 부분은 뭐 요번 달 거는 반납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적이 그건 있었죠. 임시적인 거고 네. 이렇게 의원님처럼 아예 임기 중에 내내 세비 50% 반납하겠다라는 거는 제가 혼자 봤던 것 같아서.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1억 약정했고 거의 지금 지켜가고 계신다. 새로운 내용인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쑥스럽습니다. 이거는 쑥스러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잘 알려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국민 소환제 발의하신 그 법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은데 어땠을 때 그 소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발의한 법은 이제 헌법 제 46조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46조가 뭐예요? 헌법 제 46조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의 의무, 그다음 국가 이익을 우선시해야 될 의무, 그다음에 지위를 남용을 하지 않을 의무 이런 것들을 46조 정해놨어요. 정해놨는데 그에 대한 처벌 조항은 현재 없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헌법 46조를 폭넓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46조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리고 기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를 포괄해서 국회의원 소환을 할 수 있게끔 한 거고요. 대신에 이게 이제 악용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악용될 소지가 있고 또 정치 불안정이 지속되면 또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건 아니죠. 아니 베네수엘라의 경우가 지금 그렇다며요. 서로 정적들이 서로 자기 지지층이 상대방 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소환 요청하고.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좀 까다로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용되거나 남용되지 않게끔 촘촘히 법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제가 만든 법안은 주민들 유권자의 15%가 서명을 해야 돼요. 15%. A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소환의 대상이다. 그러면 이제 소환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 서명이 되면 선관위에 제출해서 선관위에서 뭐 중복 또는 이런 날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투표가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해야 되고요. 3분의 1 참여. 그리고 참여자의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은 이제 소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소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원직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보자. 지금 주민 소환제를 보면 시도지사의 경우는 10%가 서명을 하면은 일단 소환 투표를 진행하게 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15%, 시군구원이 20%거든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정도의 수준으로 거의 그 선에서 하는 것이 선거구의 범위라든지 대상으로 보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 규모다. 지금 한 개 지역구가. 그래서 지역 주민의 15%가 일단 서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소환 투표를 진행하게 되고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 참여해야 되고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해야지 그러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금처럼 국회 파행이 계속돼서 공전이 계속돼서 지금 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2달 가까이. 이게 대표적인 직무유기죠. 그럼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돼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직무유기고요. 국회는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일하라고 뽑아준 게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여야 간에 서로가 이견이 있고 정쟁은 당연히 있는 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인데 국회를 지켜가면서 싸워야 되고 국회 안에서 치열하게 치고받아야 되는 것이지 국회를 떠나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한다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냥 다른 정치적 행위를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를 공전시키거나 국회를 박차고 나간 것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국민의 심판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우리가 선택해서 국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아니라 반드시 회기가 되면 들어가야 되고 국회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런 어떤 결기와 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비례대표 의원은 소환 대상 아니에요? 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거는. 비례대표는요. 저희가 그렇게 짰습니다. 국회의원 소환 투표인 소위 선거인단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약 한
4천만 이상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250개 선거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 선거구당 한 16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예. 16만 명의 투표연 수를 선관위가 선정하는 거예요. 예, 그 절차는 이제 시행령에 만들 건데요. 표본 집단을. 예, 만들어서 성별이라든지 연령 네. 또 지역별 안분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분의 15%가 서명하고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하고 네. 과반수가 동의해서 비례의원도 지역구를 하나 만드는 거네요. 지역구 일종의 비례대표를 예. 심판할 수 있는 지역구를 하나 만든 셈이에요. 우리가 그 원자력 관련된 공론화위원회 네. 구성할 때 네. 그런 랜덤 방식으로 했거든요. 예. 아마 그 방식을 준용을 하되 지역의 대표성을 좀 감안을 해서 만들면은 비례의원도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 예, 그런 네. 생각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소환제가 있기는 한데 2007년에 도입이 됐는데 11년 동안에 94건이 추진됐지만 2건만 통과가 된 상황이라고 그렇죠. 예.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면은 만들어 놓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주민소환제는 그런데요. 네. 아무래도 국회와 국회의 의원에 대한 관심은 지방의원보다는 더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소환율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소환에 있어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깐깐하게 법을 만들어 놨다라는 또 긍정적 평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뜻에 위배한 선출직에 대해서 소환을 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이 또 남용돼서는 안 되거든요. 예, 예. 그 선을 잘 지키어서 법을 만드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통과 현재 가능성이 어때요? 저는 이게 사실은 2년 몇 개월 됐는데요. 그때 네. 발의할 때는 이 정도로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국회를 박차고 나가거나 또는 저주에 가까운 막말이 난무하는 이런 국회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수면 아래 있었잖아요. 예, 수면 아래 있고 저도 사실은 눈치 보면서 같은 국회의원이니까 예, 동료원들 싫어하실 것 같아요. 또 제가 초선이잖아요. 네. 예, 초선인데 또 선배님들도 위에 많이 계신데 예, 그래서 예. 약간 겁도 났고 네. 예,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친한 있었는데. 의원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발의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사정이 다르고 네. 정말 국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의 의미라든지 정치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과거와 달리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나간다면 네. 상당한 좋은 진전이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예,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언론이나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행동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국회도 응답하지 않을 거라 응답할 거라고 국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엄청 들어왔는데요. 아, 제가 그런가요? 조금 이따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병욱 TV를 제가 유튜브에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 보시면은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네.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